우리 학원의 얼굴 바로 간판이죠.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 영상 카테고리 중에서 간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판을 참 고급스럽고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학원 분위기와 맞게 그리고 가독성이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무 튀거나 복잡할 경우는 오히려 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간판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간판을 만들려면 어떤 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판을 달 수 없거나 아니면 간판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때 할 수 있는 외부 광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시공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 간판. 이거는 후렉스 간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후렉스 간판은 형광등이 들어가는 천을 씌워서 작업되는 그런 간판을 얘기를 해요. 일단 이 간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평평하게 인쇄만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모양을 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LED 형광등을 넣어서 조명을 켜는 것까지 가능한 간판이 바로 이 후렉스 간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급 간판으로 보면 채널 간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입체 글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LED로 제작되는 간판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20cm 정도 되는 뒷 프레임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 프레임 위에다가 원하는 글자나 로고를 만들어서 입체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달 수 있는 그런 간판이에요. 이 글자 내부에다가 LED 모듈을 넣고 작업하는 간판이라서 보편적으로 일단 되게 많이 요즘 사용하시는 간판이라고 해요. 고급 간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3D 프린터 채널, 그리고 측광, 후광, 전측광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간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고급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운영하시는 그 건물의 학원이 학원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건물이다. 아니면은 간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 튀어 보이게 하고 싶다. 이럴 때 하시면 참 좋은데요. 보통 화면 전면에만 조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 채널이나 측광, 후광, 전측광을 이용한 간판을 만드시게 되면은 측면 혹은 후면에도 조명을 다른 색으로 다 비추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쁘고 눈에 잘 튀게 그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파리바게트가 이제 후면이 파란색이고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가 후면 빨간색을 사용해서 간판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종류나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고급 간판입니다. 자, 간판의 종류를 골랐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컨펌을 보고 제작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제작에 앞서서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좀 최종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판이라는 거는 좀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잘 띄고 글씨도 잘 읽히는 걸로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야 해요. 네, 뭐 좋은 글씨체, 나쁜 글씨체는 없지만 어쨌든 가독성이 좋고 나쁜 글씨체는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너무 글씨체가 둥글거나 필기체로 되어 있는 글씨체는 멀리서 봤을 때 시인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딕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고딕체가 딱딱하다. 그러면 고딕체에 가깝지만 좀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글씨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여기 어때 잘난 체, 몬소리체, TT투게더, 그리고 레시피 코리아, 쿠키런 등등 이런 건 이제 또 글씨체를 선택하실 때 이게 저작권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꼭 하시고 글씨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밤에 우리가 이제 조명을 켰을 때 글씨가 잘 읽히는 것과 잘 읽히지 않는 색깔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밤에 이제 뭐 드라이빙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산책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다른 간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글씨 자체가 파란색인 경우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왕이면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나 굳이 파란색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간판 종류 말씀드렸듯이 측광이라든지 후광을 통해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입혀서 글씨체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자,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아니면 간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셔서 간판 말고 다른 걸로 외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트지 작업이에요.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관 같은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문에 부착하는 시트지 작업에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음악학원이다 보니까 한눈에 음악학원이라고 딱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중에가 뭐 건반 모양을 시트 그 디자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음표 모양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시트지 작업만 하는 것 말고도 좀 간판처럼 좀 튀게 잘 보이게 시트지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실사 출력을 통해 가지고 학원 이미지나 컨셉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유리 전체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일부 커팅 작업을 해서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판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트지 작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용 시트지나 실사 출력으로 글자나 모양을 커팅을 해서 유리에 부착하고 상단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물에 따라서 외벽에 구멍을 뚫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뭐 임차인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타공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조명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지 작업하실 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시트에 출력하는 그 잉크 있잖아요. 이 잉크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수성 잉크랑 솔벤 잉크가 있다고 해요. 네, 이 수성 잉크는 아시겠죠? 네, 솔벤 잉크가 이 유성 잉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시트를 계속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시공을 하면 몇 년 정도는 좀 쭉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노출되는 범위가 뭐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성 잉크로 시트를 뽑아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솔벤 잉크로 출력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업체에다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간판 얘기를 하면서 가성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가격이 또 중요하죠, 저희는. 자, 이 가성비 좋은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간판 종류 3가지 아까 크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일반 간판, 후렉스 간판이라고 했었죠. 이 그냥 형광등에다가 천을 위에 씌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 후렉스 간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스카시라는 작업을 통해서 글씨를 좀 입체감 있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글자를 좀 두께감 있게 만들어서, 뭐 이 재질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글씨를 좀 입체감 있게 두께감을 통해서 입체감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또 간판을 달게 되면은 일반 그냥 평평하게 하는 후렉스 간판보다 훨씬 더 포인트가 돼서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은데, 이 스카시 작업 같은 경우는 외부 작업뿐만이 아니라 뭐 실내에 그랜드 홀이라든지 아니면 아트월 이런 좀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로고를 딱 제작을 해서 부착하시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리모델링에서 얘기했듯이 딱 한 군데만 견적받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조금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업체 자체의 장비를 다 갖추고 하시는 곳이 있고요. 장비 없이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주문을 맡기고 택배를 받아서 시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장비를 갖추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쟁력이 좀 있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비도 다 갖추고 계시는 거겠죠?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간판 업체 디자인까지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센스 있게 잘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독성 좋은 글씨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컨펌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간판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업체 자체가 간판에 대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또 작업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